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저명하신 유명하신 교수님들 뭐라 그래야 되죠? 더 높은 층으로 써야 될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런 교수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1시간여 강의를 듣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본 강의는 여러분 평생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요. 중간에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도 꼭 참고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끝나고 교수님께서 질문하세요 할 때 간단하게 질문해 주셔서 의문을 해결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일단 제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이제 이거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빠지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쓰신 우리 본사의 차장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표동연 차장님을 큰 박수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모여주시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김미자 리더님 팀만을 위해서 저희가 오픈된 강의를 3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강조하는 많이 말씀드리는 자산 3가지가 뭐죠? 매력자산, 경제자산 이 3가지 자산을 우리 한국아메이의 자산인 분들은 모두 우리 ABO 리더님이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소중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해 소망 많이 소망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소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무탈하고 건강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또 가족이 건강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건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3주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최고의 강사진으로 이번 우리가 강의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교수님 모시는데 오늘 운동도 간단히 하고 이 시간이 끝나고 정말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 멋진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전용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늦은 시간에 사실 식사 시간인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제가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화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김미자 리더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공유요? 네. 어떻게 하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하시는 동안 저는 간단하게 표세영 리더님, 표세영. 바꾸시면 돼요. 네, 제가 표세영 리더님한테 호스트를 바꿔놓을게요. 아니요, 될까요? 교수님께 직접 호스트 하시면 공유할 수 있어요. 교수님이? 교수님을 호스트로 바꿀까요? 그럼 공유하실 거예요. 교수님 호스트를 바꾸면 더 편리해요? 그래서 끝나시고 나면 교수님이 다시 호스트를 넘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교수님이 영어로 돼 있죠? 교수님 성함이. 방금 저 전용관으로 바꿨습니다. 바꿨습니까? 여기로 해서 제가 호스트를 전용관 교수님으로 변경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네. 네, 그럼 제가 바로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바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제가 이제 겸직 교수로
그쪽에서 연구도 하고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 또는 대학원생들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또 동시에 그 연세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교수로 겸직 교수로 같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치육교육학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캐나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석사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가서 주로 이제 당뇨하고 비만에 대해서 연구를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2005년도에 와서 벌써 17년째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도 제가 다시 미국과 이제 영국에 가서 좀 연구 활동들을 하는 일들을 그동안에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제가 직접 했던 연구들에 근거해서 좀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메이에서 강의를 하는 거는 총 5개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오늘 리더의 제1원칙 몸에 투자하라 그리고 부제로는 당신의 몸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예. 먼저 건강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포동현 차장님께서 건강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과연 건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이란 무엇일까? 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당신은 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혹시 아픈 곳이 있나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여기에 사실은 한 40대 넘어가면 안 아픈 사람이 없죠. 다 어디 아프신데 예. 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하면은 뭐 특별한 질환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아픈 데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당신은 신체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또 몇 군데 관절이 아픈 곳이 생각이 또 나기도 하죠. 네. 근데 우리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네. 우리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안녕. 완전히 안녕한 상태. 그리고 영어로는 웰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국말 같이 쓰죠. 그래서 완전히 웰빙한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바꿔서 여기 여러분들은 신체적으로 완전히 안녕하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하신가요? 네. 혹시 사회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하신가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만나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건강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보면 암이고요. 2위는 심혈관 질환, 그리고 3위는 폐렴, 그리고 4위는 뇌혈관 질환, 5위는 자살. 이렇게 해서 이런 사망 원인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연령대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를 보니까 자살이에요. 예. 그래서 요새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자살로 세상을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에서 60대로 가면 이제 암이 사망 원인 1위인데 근데 사실 2위를 보면 자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자살이 많구나. 근데 우리 자살은 이제 아까 제가 건강과 관련해서 3가지 말씀드렸을 때 정신 건강하고 관련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뇌 건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좀 알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나오는 질환들이 암이라든가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습관 질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비만하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만과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질환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습관 질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개국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6.3%의 사망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활 습관만 바꿨어도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더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41.2%는 대사 문제로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대사 질환은 운동을 안 하면 생겨요. 비만하면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비만과 생활 습관만 우리가 개선하고 해결했어도 67.5%의 사망 원인은 예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운동이라든가 우리 생활 습관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한 5개의 강의를 다 합쳐서 지금 여기 200장의 슬라이드로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강의의 목적은 이거예요. 헬스 리터러시. 제가 여기서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헬스 리터러시라는 말은 문맹. 우리 글자를 못 읽으면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없잖아요. 똑같이 우리 건강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건강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높여드려야겠다라는 게 오늘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아는 만큼 건강해지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건강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텐데요. 혹시 안정시 맥박수를 알고 계세요? 본인의? 맥박이 1분에 몇 번이나 뛰세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나는 인슐린과 비만과의 관계를 알고 있다. 네, 한번 알고 있으면 이제 1점입니다. 아니면 빵점이고요. 치매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다. 네. 자, 나는 운동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있다. 또 나는 운동이 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있다. 사실 암이 제일 무섭잖아요. 사망 원인 1위가 우리나라 암인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몇 점, 5점 만점에 몇 점이시죠? 네, 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점에서 5점이면 건강 지식이 이미 상당히 좋으신 거고, 그리고 2에서 3점이면 좀 아신다. 네. 0점에서 1점이면 지금 건강 지식이 많이 부족하시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일 많이 배우실 만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다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안정시 심박수가 아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 사실 많이 계셨는데 남자분 같은 경우에 70 이상이신 분 또는 76 이상이신 분, 여자분 같은 경우 한번 좀 이따가 한번 재보세요. 제가 오늘 시간상 안 재볼게요. 또는 스쿼트를 20회 하는 거는 매우 힘든 일이다. 네, 지금 몇 분의 표정은 스쿼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20번. 네,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는 그런 느낌이고 나의 허리 사이즈는 35인치 남자, 여자는 33인치 이상이다. 네, 아니라고 아예 고개를 자신 있게 흔드시는 분들이 보이십니다. 네, 10분 이상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은 나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 아니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지만 10분 이상 달려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도 지금 계시죠, 그죠? 네, 나는 배변에 문제가 있다. 네, 변비, 묽은변, 설사 뭐 이런 것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셨을 때 점수를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서 뇌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만큼 더 건강에 안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중요하죠. 요새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3, 4 황금변, 황금색 바나나 변을 보시면 이제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묽은 변인데 이제 변비나 아니면 아주 묽은 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다른 쪽 건강에도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박수는 제가 시간상 오늘 지금은 안 잴게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강의 끝나고 재보시고 왜냐하면 심박수가 우리 건강에 대해서 매우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가설이 있는데 포유류는 평생 30억 번 정도 심장이 뛴대요.
뭐 30억 하니까 되게 많은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 갈라파고스 땅 거북이, 엄청나게 큰 거북이죠. 예, 이 거북이는 이게 보시면 분당 6기 뛰어요. 네. 그런데 평균 수명이 170번. 몇 번 안 뛰니까 오래 살아요. 네. 생쥐는 몇 번이나 뛸까요? 생쥐 되게 귀엽죠. 네. 몇 번이나 뛸까요? 600번 뛰어요. 1분에. 네. 그러니까 2년밖에 못 살아요. 네. 고래는 어떨까요? 네. 이 고래 같은 경우도 고래도 사실 종류마다 다른데 분당 20에서 25회 뛰고 50에서 100년 또는 오래 사는 애들은 150년까지 사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분당 횟수가 얼마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개는 어떨까요? 네. 사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개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네. 개는 봤더니 분당 100에서 200회. 그리고 10에서 14년도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빠른 동물일수록 일찍 죽어요. 그런데 사람은 보니까 그거 좀 예외적으로 오래 살아요. 심박수에 비해서. 그런 이유가 우리는 의료 혜택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오래 사는데 사람의 만약에 심박수를 70, 분당 70번 뛰시는 분이 60으로 낮추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낮추시게 되면 수명이 80년에서 93.3년으로 증가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수명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심박수를 낮추면. 그리고 심박수를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심박수가 높은가? 네, 이렇게 보시면 운동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력이 낮은 분들. 아까 이 스쿼트 20번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시거나, 네, 10분 달리기 안 해보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좀 더 심박수가 높고요. 비만하거나 술 많이 마시거나 흡연하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그러니까 이거 거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심박수가 높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제가 분석해봤더니요, 심박수가 90 이상이신 분들 1분에 그런 분들은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의 이 위험도가 막 2배, 5배, 막 3배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봤더니 2.7배까지 심박수가 올라갈수록 올라가고요. 암 사망도 그래요. 암 사망도 2배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잠깐 끄고 방송을 됐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심박수 높으신 분들이 질환이 많이 걸리고 그런 질환이 걸릴 때 사망하는 그런 사망 위험도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우리 세브란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건강검진할 때 우리 용종 뛰잖아요. 대장 내시경 해가지고 그거를 뛰신 분들 중에서 이 안정적인 심박수가 높으신 분들 또는 비만하신 분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용종이 다시 생길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게 암으로 진행될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가 높다라는 건 매우 안 좋은 건강 사인이고요. 또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안정시 심박수 높으신 분들은 재발이 많이 되세요. 최근에 여기 제가 쓰진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또 우리가 이 연대 세브란스에서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 한 4,000명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그러니까 분당 60 미만 뛰시는 분들에 비해서 90 이상 뛰시는 분들은 대장암 재발 위험이 3배까지 올라가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번 안전시 심박수 재보시고 또는 여러분들께서 고객분들을 만나실 때 간단하게 손목 잡으시고 안정시 심박수를 재드린 다음에 건강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도구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의학계에다가 계속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게 안정시 심박수가 새로운 건강의 지표다. 뭐 BMI가 몇 이상이면 뭐 질환의 위험이 올라간다. 이것도 좋지만 안정시 심박수가 70, 80, 90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하고 안 좋은 건강의 사인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낮춰야 되잖아요, 심박수를. 그럼 뭘 하면 되냐? 운동하시면 심박수 낮아져요. 네. 체중 살 빼시면 심박수 낮아지고요. 스트레스를 낮추면 심박수 낮아지고 습관, 그러니까 수면을,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이 8시간을 자는데 새벽 2시에 자가지고 다음날 10시까지 자면요. 다음날 심박수가 더 높아요.
근데 11시에 자서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일어났다. 8시간을. 그러면 그 다음날 심박수가 더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수면 습관을 하되 너무 늦게까지 안 주무시는 거, 이게 이제 안 좋은 그런 습관 중에 하나고요. 주무시기 전에 음식 드시면 자는 동안에 심박수가 높아요. 그것도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심박수를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확인하시고 건강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한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가 관절 건강, 그리고 대사 건강, 뇌 건강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관절 건강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여기에 계신 분들 봤더니 오늘 연령층이 정말 다양하세요. 보니까 관절이 안 아프실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는 나는 관절이 튼튼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관절 질환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 텐트를 보시면 텐트가 망가져 있죠. 네. 이게 폴대가 이게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 분들의 몸의 체형이 이런 이제 할머니 분들의 체형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텐트가 딱 올바로 서 있으면 관절에 문제가 없는. 근데 이렇게 텐트가 관절에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친구도 허리 요통이 있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운동들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몸의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새는 텐트가 이렇게 던지면 지가 알아서 펴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텐트를 치려면 다 이렇게 폴대를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텐트를 이렇게 통과시켜서 세우고 줄을 당기고 팩을 땅에 박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이랑 텐트를 친다면, 제 아들이 중학생인데 제가 당기는 쪽으로 텐트가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똑같이 힘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가슴이 뭉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슴이 뭉쳐 있어요. 미는 동작은 우리가 익숙해요. 근데 당기는 운동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전형적으로 이제 거북목이 같이 오게 되어지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스트레칭하고 그런 해박적인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요게 무슨 말인지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압니다. 자, 이게 뭐죠? 시소를 타죠. 시소를 타는데 초등학생 딸하고 100km 나가는 아빠랑 같이 시소를 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아빠가 그쵸, 시소 축에 가까이 앉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 무게가 똑같은 핸드폰인데 이게 1kg라고 할게요. 요게 여기에 있으면 2kg가 되고요. 여기 있으면 3kg가 돼요. 똑같은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를 들 때 이렇게 들면 어깨 다치는 거예요. 몸에 딱 붙여서 들면 가벼워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이 지금 축 위에 있으면요, 무게가 제로예요. 그런데 머리가 몸에서 점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떨어지게 되죠. 네. 이 머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목 뒤에 있는 애들이 난리가 나겠죠. 뭉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뭉치면서 이 목 뒤에는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이렇게 잡고 근육이 뭉쳐 있어요. 그럼 항상 목이 아프고, 목이 아픈 게 아니라 어깨가 뭉치고,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두통으로 와요. 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두통이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자세로 인한 목과 어깨 근육 뭉침이에요. 이것만 풀어줘도 두통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요거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 그래서 일단 항상 이 턱하고 귀가 이제 어깨 라인하고 같이 있으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고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자마자 여러분들이 자세가 좋아지셨어요. 네.
아주 좋은 바람직한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자세들이 아주 좋아지셔가지고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어깨 이게 이제 목뿐만 아니라 어깨하고도 어깨 통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리 어깨 혹시 아프신 분들 있어요? 어깨? 네, 어깨 아프신 분들, 50견 있으신 분들, 네, 있으신데 어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깨는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되는 관절이에요. 네.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잘 못하죠. 근데 어깨는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는 관절 가동 범위가 넓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불안정해요. 마치 골프를 칠 때 골프공을 골프티에 올려놓다가 바람 불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어깨 관절이 원래 약해요. 그래서 어깨 관절을 튼튼하게 하려면 여기에 보이듯이 근육들, 이 어깨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면 어깨 관절이 좀 튼튼해지는데 그럼 어떤 근육들인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팔을 이렇게 들면 요쯤에 와서 이 상완골하고 어깨 이 뼈가 날개뼈예요. 견갑골.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다들. 네. 자, 지금 대기실 운영을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다시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네, 제가 우리 김미자 리더님을 다시 호스트로 제가 변경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네, 들어오시는 분들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제 화면 공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죠? 제가 호스트를 넘겨드렸더니 또 공유가 안 되네. 죄송합니다. 저를 공동 호스트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호스트로 만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걸 하시는 동안 제가 다시 어깨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깨가 있으면 이게 상완골이에요. 이게 팔뼈, 윗팔뼈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들면 원래 이게 닿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닿게 되면 아픈 거잖아요. 팔을 못 드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요거를 조금 밑으로 당기면 안 닿게 되겠죠. 네. 요거를 밑으로 당겨서 살짝 뒤로 당겨주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회전근개 근육이에요.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요게 보이는 근육들이 회전근개 근육들인데 뭐 영어로 돼 있는 거 뭐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걸 모르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대신 요 공간은 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뭐냐면 여기 에이크로미언 여기 동그라미로 된 공간이 있죠. 저 공간이 좁아지면 이게 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공간이 좁아지면 안 좋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영상이 화면 공유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죄송합니다. 제가 호스트를 넘겨드리면서 제가 화면 공유는 제가 활성화 시켰어야 되는데 네. 우리 김미자님께서 저를 다시 한 번만 우리 리더님께서 호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네. 아까 하셨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 되는 그동안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어깨를 밑으로 뒤로 당겨주는 이 근육들, 걔네들을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한다.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이걸 보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슴 근육이 우리 뭉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면 좋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등 뒤에 견갑골 뒤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요. 우리가 대부분.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당겨주는 운동들을 하면 좋은데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차렷 한번 해봐 주세요. 차렷 한번 이렇게 해봐 주시면 네. 자, 이렇게 차렷 하셨을 때 손등이 옆을 보고 계신 분이 있고요. 손등이 앞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 손등이
앞을 이렇게 보신다라는 말은 어깨가 앞으로 말려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갔다라는 말은 가슴이 뭉쳤고 등 근육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제가 스트레칭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렷하셨다가 네,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이 앞을 보게. 네, 일어나셔서 하셔야 돼요. 일어나셔서. 네, 손을 드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을 보게. 네, 쭉 뻗으셔서. 여기서 중요한 건 팔이 굽어지면 안 돼요. 펴시고. 네, 자, 이 상태에서 손바닥이 옆벽을 보게 한번 틀어주세요. 옆을 보게. 네, 굽히면 안 되고요. 팔을 굽히지 않고.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최대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최대한 팔을 뒤로 보내면서 쭉 Y자 모양으로 들어주시는 거야. 네, 쭉. 네, 기지개를 키시는 거죠. 네, 그럼 천장을 보세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이렇게 하셨다가 다시 해볼게요. 손바닥이 앞을 보게 했다가 손바닥이 옆을 보게 했다가 손바닥을 천장을 보게 하는데 엄지를 최대한 뒤로 밀면서 쭉 하면서 하늘을 보세요. 네. 자, 지금 가슴이 풀려지는 게 느끼세요? 네. 그리고 배가 같이 당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이 앞을 보고 팔이 옆을 보고 최대한 뒤로 하나, 둘, 셋, 네. 네, 됐습니다. 네, 지금 요 스트레칭만 했는데도 가슴 근육이 뭉친 게 풀려지고요. 이두박근 여기 뭉친 게 풀려져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가슴이 이렇게 말려있던 가슴이 가슴으로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벽에 가까우신 분들은 벽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벽에서 한 10cm 정도 떨어진 다음에 똑같은 거를요. 엄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벽을 다 보세요. 네. 자, 벽에서 조금 10cm 떨어진 상태에서 카메라 보지 마시고 천장을 보시고 쭉 하나, 네, 한 5개 해볼게요. 둘, 셋, 네, 한 2개 더 해보세요. 5, 마지막 6,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방금 하시는 이런 이 간단한 스트레칭이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풀어드리는 그런 운동이 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화면 공유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 여기 보이는 이 동그란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어깨를 들 때 관절이 닿게 되고 그 사이에 있는 신경이라든가 근육질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손상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공간을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이 근육 한번 보세요. 이 근육이 가슴에 있는 소흉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소흉근이 갈비뼈에서 시작해서 쭉 가가지고 저게 이제 견갑골의 앞부분에 붙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두박근이 이렇게 가가지고 견갑골의 앞에 붙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짧아지면요 뒤에 있는 우리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지금 우리가 이 스트레칭 했잖아요. 그게 얘네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 가슴이 많이 뭉치신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러면 그 스트레칭만 가지고는 또 안 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제가 한 가지 더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까 벽에서 이번에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벽에서 한 10cm에서 15cm 떨어진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한번 옆으로 한번 뻗어보세요. 네. 벽이 없으신 분은 벽에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십자가 네, 그렇게. 네, 좋습니다. 지금 박준희 리더님 잘하셨어요. 딱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 최대한 뒤를 쭉 뻗어보는 거예요. 둘, 가슴이 엄청 당기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10개 한번 해볼게요. 셋, 넷, 5, 6, 7, 8, 9, 10.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앉아있었더니 가슴이 엄청 뭉쳤나 봐요. 네, 이걸 했더니 가슴이 되게 땡기는데요. 이게 땡기면서 가슴이 이게 풀어지게 돼요. 네, 되게 시원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만 조심할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자, 해볼게요. 제가 좀 과장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목 디스코입니다. 네. 그래서 목을 딱 고정시키시고 가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가슴 시원하지 않으세요? 네. 요게 지금 바로 여기 보시는 요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는 그런 동작이 된 거고요. 자, 요거는 등에 있는 견갑골이에요. 이게 견갑골이고 여기 있는 근육들 있죠. 예. 요 근육들도 같이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하셨던 이 동작 자체가 견갑골 뒤에 있는 근육들을 써주는 근육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앉으신 상태에서 귀에다 손을 한번 대보세요. 네. 손을 옆으로 한번 쭉 뻗어보세요. 네. 자, 다시 올게요. 자, 요것도 지금 똑같은 잘못된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 디스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고정시키고 팔만 뒤로 보내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앞으로. 네. 지금 팔을 뒤로 보내는데 어깨 뒤가 막 끊어지게 아프신 분들도 있으세요, 지금. 네. 그게 그 근육을 안 쓰셔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 개만 해볼게요. 하나, 네. 둘, 자, 하나 더, 셋, 네. 자, 어깨 뒤에 지금 안 쓰던 근육들이 막 쓰여지는 느낌이 나시죠? 네. 이렇게 해야 어깨가, 이렇게 됐던 어깨가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제 목이 이렇게 나온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게 목 디스크의 원인, 거북목의 원인, 두통의 원인, 여러 가지 그런 혈류가 뇌로 잘 안 가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가르쳐드린 이 운동을 매일 꾸준히만 하셔도 아주 좋은 그런 운동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 건강의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요새 분들이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목 디스크라든가 거북목이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아시죠? 핸드폰, 그죠? 네.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보는 거죠. 지하철 타면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노트북 컴퓨터예요. 자, 노트북 컴퓨터가 왜 그러냐면요. 노트북 컴퓨터를 쓰시면 보통 밑으로 보고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를 하실 때는 보통 이거 장시간 쓰실 때는 책을 두꺼운 책 위에 올려놔서 눈과 모니터가 같은 위치에 있게 해주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노트북 컴퓨터 오랫동안 이러고 쓰시면 이게 이 목 디스크라든가 거북목의 원인이 되시니까 그거는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Y 스트레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웠고요. 허리 통증에 대해서 한번 지금 볼게요. 허리 아프신 분들도 계시죠? 네, 여기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허리 아픈 거의 원인을 보시면요, 허리 근육이 뭉쳐서 아파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또 하나, 허리 근육과 인대가 손상이 돼서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대, 요 박스를 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박스 드는 모습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가 2kg예요. 네. 근데 이 컴퓨터를 제가 이렇게 해서 드는 순간 이 컴퓨터가 저한테서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거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허리를 들려고 하다가 이제 허리가 다치는 그런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들 때는 최대한 몸에 붙여서 드는 건데 그게 스쿼트 자세가 돼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요통 원인의 두 번째는 척추 변형이나 이상인데 이거는 거의 드물어요. 네, 이건 이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디스크라는 거예요. 디스크 터졌다, 뭐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상태, 이런 상태가 우리가 알듯이 이제 디스크가 문제가 돼서 수술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이제 이럴 때인 거예요. 그럼 디스크가 손상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디스크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힘으로 인해서 손상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 옆에가 이렇게 꽈리같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 좀 더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자, 디스크에 손상이 있으면 다 수술을 해야 할까요? 네, 지금 좋습니다. 지금 아닙니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디스크에 손상이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거 아니고요. 심지어는 디스크가 터졌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요걸 볼게요. 허리에 통증이 없는 사람 98명의 MRI를 찍어보니까요.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52%는 이미 이상이 있어요. 네, 통증이 없어요. 문제 없는데 MRI 찍으면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분들이 반이 넘은 거예요. 네, 원래 통증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 요걸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이런 박스 들다가 허리 삐끗한 분들, 네, 이래서 허리가 막 디스크 터졌나 봐 하고 허리가 아파 못 일어나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인대가 손상이 됐는데 MRI를 찍으니까 이상이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50%는 MRI 찍으면 이상이 있다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이제 좀 더 들어가면.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인은 디스크가 터진 게 아닌 디스크 문제가 아닌데 수술은 애꿎은 디스크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고 나면 디스크가 덜 아파요. 왜냐하면 항염증 엄청 약을 먹잖아요. 네, 그래서 염증이 생겼던 것들이 다 나요. 네, 그래서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면 수술을 해서 통증이 없어진 줄로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세브란스라든가 큰 병원에 꼭 가셔야 되는 게 네, 이런 디스크 문제에 있어서는 큰 병원은 웬만하면 수술 안 시켜드리거든요. 네, 다른 방법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 척추 전문 병원 같은 경우는 자칫 거기는 대부분은 수술로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면은 수술을 무조건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술을 사실 안 했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실례를 들어드리면 제가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로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 운동선수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선수는 예를 들면 손흥재라든가, 네, 또는 최민정, 지금 이제 뭐 쇼트트랙 하고 있는 최민정이라든가, 손흥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운동 프로그램도 만들어줘서 마지막에 이 리우 대회 나가기 전에 1년 동안 되게 체력이 좋아지면서 기능이 많이 향상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연재도 허리가 되게 많이 아팠어요. 한쪽으로 계속 도니까 이게 틀어진 거예요. 네. 운동으로 완전 좋아졌고요. 네. 그보다 더 드라마틱한 경우는 이 88 2018 평창 대회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봅슬레이에서 메달 딴 거 아시죠? 네. 그 봅슬레이 뒤에서 가장 센 애가 제 대학원 제 학생이에요. 근데 얘가 이 대회 나가기 2014년도 대회 나가기 전에 저한테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교수님이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이 친구가 오늘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대해서 다 수술을 하려는 경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원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울면서 찾아오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8가지 운동을 만들어줘서 허리 공항을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요거 매일 하면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진통이 한번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주 만에 통증이 없어졌고요. 4주 만에 통증이 거의 없어졌고 미국 소치 올림픽 나갔고요.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걔가 이유가 가장 큰 이유 하나는 몸무게가 10만 있는데 허리가 전해지지 않았고 허리에 상대적으로 같이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거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운동선수들 중에도. 그래서 그거에 만든 허리 운동들의 특징이 더 이상 수술을 안 받게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가 저희 학생 중에는 디스크 터진 애들도 많아요. 근데 디스크 터진 다음에 디스크 탈출 치료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하면 다 좋아져요. 네. 터졌다고 사실
저절로 있어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비로 내려가게 되면서 실제로 다리를 못 움직이거나 이럴 때는 물론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지만 터졌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고 사실 많은 분들은 이 협착으로 인해서 이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네. 이렇게 이게 신경이 다 눌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디스크 협착 여기 보시면 요추 부분에 3, 4번 요쯤에서 이제 많이 디스크 협착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모든 건 그렇지 않지만 간단하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제 골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골반이 이렇게 딱 있는 게 건강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아져 있겠죠.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부스를 제가 만약에 팔이 부러져 기부스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기부스를 이러고 제가 기부스를 하잖아요. 네. 한 달 동안 기부스 한 다음에 기부스를 풀면 팔이 펴질까요? 안 펴져요. 네. 근육이 짧아지고 건이 짧아져서 팔이 굳는다 그러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 8시간 앉아 있어요. 심지어 12시간도 앉아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앉아 있는 습관이 오래 되어지게 되면 여기 앞에 근육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앉았다가 일어나게 되면 골반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돼요. 이해되세요? 네. 일어나면 짧아졌기 때문에 골반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엉덩이 근육이라도 튼튼하면 얘를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는데 엉덩이는 풀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복근이라도 튼튼하면 얘가 복근 한번 힘 딱 주면 얘가 딱 올라올 텐데 복근은 풀어져 있는 거예요. 복근도. 네. 이런 분들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자세를 바로 한다고 하면서 보통 이러고 이래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런 거에 전형적인 게 여기 그림에 보시면 왼쪽 그림은 올바르게 돼 있는데 오른쪽 그림은 여기가 많이 휘어져 있죠. 네, 이 그림에 이게 많이 휘어져 있어서 등 허리 뒤에 근육이 뭉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허리 아프다 그러면 여기가 아프다 여기 뭉친 게 여기가 뭉친다 그러죠. 네. 자, 여기 뭉쳐서 아픈 것들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 대부분의 많은 원인들이 되고요. 이런 분들이 이게 쇼핑 카트하고 장 보다 보면 허리가 아파요. 그럼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기대요. 카트에. 그러면 안 아파요. 네. 그런 이유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를 한번 봐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손을 만환경을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한번 봐보시고요. 한번 그 다음에 손을 내려보세요. 그대로. 네. 자, 이 상태에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보세요.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그럼 안 우리가 척추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저렇게 상태가 되면 골반이 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반이 아니라 신경이 눌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아프다. 근데 왜 아픈가? 제가 볼게요. 약해진 근육. 배가 복근이 너무 약한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복횡근. 복횡근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뒤에까지 가 있는 근육이에요. 마치 복대를 두르듯이 우리 몸의 복횡근이 복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근육이 약해져 있는데 이거를 강화시키는 운동 제가 좀 이따 간단하게 다 알려드릴 거예요. 또 하나 약해져 있는 근육,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 있어요. 그럼 엉덩이 근육 강화시켜야 되겠죠. 또 하나, 뭉친 근육. 얘네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얘가 풀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또 하나, 약해서 뭉치는 근육 뒤에 있는 척추 기립근들이 뭉쳐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씩 해결을 해볼게요. 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자 뒤로 이렇게 한번 서보세요. 네. 자, 의자나 벽이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벽을 잡고, 자, 오른발을 뒤로 해가지고요. 왼손으로 오른발 끝을 잡아보세요.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잡지 마시고 네, 왼손으로 오른발 끝을 잡아보세요. 네, 잡았죠? 그 다음에 상체를 쭉 피세요. 보이세요? 네. 가능하면 벽이나 책상이나 잡고 하시면 좋고요. 네, 아니면 두 분이 계시면 서로 어깨를 잡으셔도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엄청 당기는 게 느껴지세요? 지금 여기 뭉친 짧은 근육들을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중요한 거 상체를 똑바로 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여기에서 허벅지 앞쪽이 많이 안 당기시는 분들은 네. 뒤로 잡은 손을 조금 더 당겨 보세요. 뒤로. 네. 그러면 허벅지 앞에 스트레칭이 더 느껴질 거예요. 네, 느껴지시죠? 네. 우리 김소영 리더님이 카메라를 아주 각도가 좋으셔서 저희가 딱 바로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방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허벅지 앞쪽이 당기는 게 느껴지시죠? 네. 요게 뭉친 근육을 지금 푸신 거예요. 네. 요 간단하게 지금 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약해진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스트레칭, 근데 제일 좋은 엉덩이 운동이 뭐냐면요. 스쿼트예요, 스쿼트.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스쿼트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냥 한번 똥 싸는 자세로 그냥 제일 세상 편한 자세로 한번 앉아보세요. 네. 그냥 똥 싸는 자세로 완전히. 네. 그렇다고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지는 마시고.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얼굴만 저한테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앉으실 때 한 가지 중요한 건 발 뒤꿈치가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땅에서.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똥 싸는 자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똥 싸러 가서 옛날 신문도 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세가 편한 자세, 아주 편한 자세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가 지금 벌써 어디가 스트레칭이 되냐면 종아리 스트레칭이 되고 있어요. 느껴지세요? 네. 요 자체가 지금 종아리 스트레칭이 되어지고요. 자, 발은 편한 자세. 자, 여기에서 이제 허리를 좀 이렇게 펴시고 상체를 드신 다음에 두 손을 이렇게 한번 잡으시고 일어나 볼게요. 네. 발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발 모양은 그대로. 제 발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죠? 네. 다시 앉아 보세요. 네. 네. 다시 이번에는 일어나시는데 엉덩이 힘으로만 일어나 보시는 거예요. 엉덩이 힘으로. 자, 엉덩이 힘으로 일어났어요. 네.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서 약간 살짝 골반을 앞으로 이렇게 민다고 생각하시고. 자, 다시 한번 앉아볼게요. 네. 완전히 앉았다가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는 엉덩이 힘으로.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여러분 스쿼트 하신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은 걸 하는데 제가 좀 전에 할 때는요. 완전히 제가 이렇게 엉덩이가 발 뒤꿈치에 닿을 정도로 앉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앉으실 때 여기에 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요 정도까지만 앉았다가 일어나셨다가 네. 조금 더 앉으셔도 돼요. 아까처럼 사실 거의 다 앉으셔도 상관없어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자, 요거 3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내려가시고 둘 올라오시고 엉덩이로 올라오시는 거, 엉덩이 힘으로. 하나 내려가시고 둘 엉덩이 힘으로 올라오시고 마지막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엉덩이 힘으로 올라오시고. 좋아요. 네. 자, 지금 이제 편하게 앉아보세요. 의자에. 네.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이 옛날 스쿼트 할 때요. 발을 11자로 하고 했었어요. 11자로 하면서 무릎이 발끝을 나가지 않게 하고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또는 무게를 가지고 이거 스쿼트 하다가 무릎을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방금 전에 똥 싸는 자세로 앉는 자세로 앉게 되면요. 사람마다 골반이 열려진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이 정도로 이게 앉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앉게 되고 네. 자기한테 제일 편한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시게 되면 관절에 부담이 안 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완전히 앉으시다 보니까 골반 저근까지 운동이 되세요. 골반 저근이 왜 중요한지 좀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하시는데 지금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스쿼트가 되게 힘드세요. 무릎이 아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의자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의자에서. 네. 그냥 의자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앉는 게 운동이에요. 앉는 게.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네. 또 앉는데 셋에 앉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일어날 때는 이제 빨리 일어나고 다시 최대한 천천히 하나, 둘, 셋. 하나.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스쿼트가 돼요. 그래서 드라마 보시면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10개도 하시고 20개도 하시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절염이 있는데 나 무릎 관절염 때문에 무릎 아픈데 이거 해도 되냐? 이거 하셔야 덜 아프세요. 관절염이 있어서 운동을 안 하면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더 아프세요. 자, 그래서 이 스쿼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제가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엉덩이 근육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상 좀 생략을 하겠지만 이것도 저희가 했던 연구 중에서 간헐적 단식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까지 같이 해줘야 뭐 다 좋아진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할게요. 자, 운동하면 살 빠지나요? 네, 60분 걸으면 도너츠 한 개 먹은 만큼 살 빠져요. 별로 안 빠진다는 얘기죠. 네. 자, 무슨 말이냐? 얼마 전에 제가 생로병사를 찍는데 도너츠가 이렇게 때는 단팥빵을 먹었어요. 단팥빵을 출연자가 드시고 그거를 먹은 만큼 칼로리를 태우기 트레드밀에서 걷게 했더니 1시간 10분을 걸으시더라고요. 네. 그다음부터 얘기하는 나 단팥빵 절대 안 먹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체중을 빼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먹는 거를 조절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뇌 건강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뇌 건강과 남은 슬라이드를 다 진행을 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 동안 날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분 더 여러분 질문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뇌 건강. 이 뇌 건강과 관련해서 사실 학계에서 이 가장 흥미로운 화두는 뇌 가소성이에요. 뭐냐? 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뇌가요. 좀 이따 볼게요. 여기 그냥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우울이에요. 운동하면 도파민이 올라가요. 도파민이 올라가면 우울증 치료제가 돼요. 우울증 치료제의 가장 좋은 약은 운동이에요. 네. 운동은 우울증 치료제의 가장 최고로 좋은 약인데 또 하나, 운동은 최고의 ADHD 치료제예요. 우리 집중력을 좋게 해요. 자,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운동은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에요. 아까 보니까 우리 어린이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 미국에서 체육 수업을 없애고 중심 과목, 우리나라 국영수 같은 거를 늘리는 정책을 세우려고 했더니 연구자들이 막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요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에어로빅 카패시티라고, 이게 심폐체력이에요. 심폐체력이 좋아지면은 수학 성적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심폐체력이 좋은 게 독해 능력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하면 똑같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볼게요. 자, 여러분 소변을 보시는데 소변도 그렇고 대변도 그렇고 위에서 짤 때 밑에서 받쳐주는 만약에 밑에 천이 받친다고 생각하면요, 위에서 짜면 얘는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짜질까요? 치약이? 아니, 치약 밑에 같이 내려가면 안 되죠. 밑에가 딱 받쳐주고 위에서 해줘야 이게 쫙 짜질 거잖아요. 근데 많은 여성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골반 저근, 그러니까 생식기하고 항문 주변 근육이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면 얘가 같이 처지는 거예요. 소변을 넣는데 얘가 같이 하니까 잔뇨감이 계속 남아있고, 네. 그래서 골반 저근을 키워주고 배에 누르는 힘을 키워줘야 변을 잘 보시고 소변을 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동 뭘 해야 되냐? 아까 제가 영상 설명해 드린 거에 골반 저근 운동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약장수 같은데 네. 꼭 그 운동을요, 8가지 운동을 저희가 그런 원리를 다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꼭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자세 좋아지고 근육 생기고, 네, 키도 커요.
왜냐하면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가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키도 1cm씩 막 크세요. 우리 운동하시고 나시면. 그래서 여러분 꼭 운동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여기 나오는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뭐냐, 이게 압이 증가한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 항문에 압이 증가해서 변을 잘 참는 거예요. 소변도 잘 참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좋아집니다. 자, 이건 시간상 생략을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요거를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서둘러서 이제 이론 강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병을 사실 가지고 계신데 당뇨병 때문에 죽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당뇨병이 있으면 그게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요. 치매 원인이 되고요. 뇌졸중의 원인이 되세요. 그래서 당뇨가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당뇨병의 치료약을 보시면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게 하는 약이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운동하면요, 이게 다 좋아져요. 운동 자체가 인슐린 분비도 촉진시키고요. 저항성은 낮춰줘요. 그래서 당뇨 개선 또는 당뇨 예방에 운동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로 있는 논문들이 있는데 이거 다 설명 생략하시고 공복시 혈당장애, 원래 당뇨병이 위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약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당뇨를 31% 예방해요. 그런데 꾸준히 일주일에 3일에서 5일씩 운동을 시켰더니 당뇨병을 58% 예방시켜요. 그러니까 운동이 약만큼 당뇨병에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한 연구인데요. 인하대학교랑 저희 세브란스랑 같이 해가지고 당뇨병 환자들을 우리가 12주 동안 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당화혈색소가 7.5에서 6.5가 됐어요. 1%가 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진 거냐면 이게 제일 몸에 좋다는, 당뇨에 좋다는 약을 고용량으로 먹으면 1% 떨어져요. 그만큼 운동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운동의 부작용은 뭔지 아세요? 운동했더니 몸도 좋아지고요. 심혈관 질환도 운동은 당뇨병 약만이 아니라 모든 질환의 약이 되는 거예요. 자, 고혈압은 어떨까요? 여기 있는 분들 또 고혈압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고혈압의 합병증이 무서운 게 아까 당뇨합병증하고 비슷해요. 시력 상실 또는 콩팥이 망가지는 거. 이게 투석하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건강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고혈압 자체가 이런 이 콩팥이 망가지는 심부전의 원인이 되어지는데 고혈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물탱크에 물이 많을 때 압이 높을까요? 적을 때 압이 높을까요? 당연히 물이 많을 때 압이 높죠. 여러분 음식을 짜게 드시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강의 끝나신 다음에 라면과 치킨을 드시고 주무시면 다음날 얼굴이 어떻게 되죠? 붓죠. 네, 얼굴에 부은 게 뭔가요? 부종이에요. 부종이 뭔가요? 얼굴에 물이 찬 거예요. 몸에 물이 차는 거예요. 음식을 짜게 먹으면 몸에 물이 많아져요. 그러면 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음식을 짜지 않게 드시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근데 여기에 관이 있는데 이 관이 넓으면 압이 클까요? 짧은 게 압이 클까요? 이렇게 좁은 게. 좁은 게 압이 크겠죠. 여기 혈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하면 여러분 얼굴 색이 어떻게 되죠? 붉어져요. 그렇죠. 얼굴이 붉어져요. 왜요? 피가 혈액이 도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운동하면 혈관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혈압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운동하면서 땀이 나는 운동을 했어요. 30분 동안 열심히 뛰었더니 땀이 났어요. 그러면 몸에 있는 물의 양도 줄었죠? 그렇죠? 근데 땀이 났는데 땀이 난 다음에 보통 까만 옷을 입으면 땀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하얗게 돼요. 하얗게 되는데 그게 뭐죠? 소금이에요. 소금. 그러니까 운동해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혈압은 바로 직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다른 거는 몰라,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운동을 하면요 혈압이 그냥 즉각 떨어져요. 그래서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고 땀 뺄 정도로 이렇게 좀 빨리 걸으시면서 운동하시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바로 떨어지는데 자, 여기 고혈압 치료약을 볼게요. 고혈압 치료약은 원래 혈관 확장제예요. 근데 운동하면 혈관이 확장된다 그랬죠. 또 고혈압 치료는 체내 수분을 빼주는 이뇨제예요.
근데 운동하면 땀 빠져서 이뇨제 작용을 또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교감신경 억제제예요. 이 약이. 근데 운동하면요, 운동 중엔 교감신경이 올라가는데요, 운동이 끝나자마자 교감은 떨어지고 부교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원래 혈압이 더 잘 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운동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운동이 끝난 다음에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브란스 환자들, 심혈관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다이어트를 시키는데 저염식 다이어트를 시켰고요. 한 그룹은 저염식 다이어트 플러스 운동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운동까지 같이 한 그룹만 혈압이 많이 떨어졌어요. 유의하게. 그래서 혈압 관리에는 운동이 꼭 필수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운동하시고, 운동 중이 아니라 운동 끝난 다음에 떨어지는데 혈압이 한번 떨어지면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떨어진 혈압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운동해야 혈압이 떨어질까요? 10분만 운동해도 혈압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한 번 할 때 꼭 막 3시간씩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만 운동해도 혈압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식사하신 다음에 뭐 10분씩 15분씩 걷는 습관 너무나 좋은 그런 습관입니다. 자, 암은 어떨까요? 자, 첫째, 운동하면 암 예방이 돼요. 근데 못 가네. 대장암, 위암, 폐암 등 이제 예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암 예방뿐만 아니라 수술한 다음에 회복도 빨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잠깐만요, 제가 네, 네. 다시 하고 제가 강의를 할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수술한 다음에 운동하신 분들 저희가 이제 운동시키면 퇴원이 이틀까지 빨라져요. 네. 그래서 회복에도 빨라지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운동하면 암 재발이 줄어드는데 50%까지 재발이 줄어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수의 암들이 운동하면 재발이 줄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 약이다라는 게 특히 이제 암 환자한테 약이 돼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트랜스투즈맙이라는 그런 약인데 이게 셀트리온에서도 복제약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유명한 약인데 이 약을 열심히 맞으면 한 번 맞는 300만 원인데요. 18번 맞아야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럼 5,400만 원 드는데 이걸 맞으면 유방암 사망을 33% 줄여요. 운동하면 50% 줄어요. 네. 운동은 필수인 거예요. 암 재발 예방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암이 있으신 분들은 꼭 운동하실 수 있도록 네, 하시는데 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뭐 아까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운동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방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비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건너뛰고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몇 가지 원리만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 다이어트는 크게는 요 4가지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아예 굶기, 네. 간헐적 단식,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또는 섭취 횟수 조절, 뭐 요새 1일 1식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요거의 간단한 원리를 제가 3분 동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지방을 적게 먹는 것보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1793명의 데이터를 다 분석했더니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저지방 다이어트보다 더 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그런 이유가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시면 우리 몸의 대사량이 올라가요. 기초 대사량이 좀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 이건 제가 시간상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어주면 어떨까요? 네, 이게 우리 이제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 뭐 얘기를 하는데 아예 안 먹어주는 연구를 제가 했었거든요. 2003년도에 제가 하버드 있을 때 이쪽 연구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이 친구랑 저랑 했던 게 쥐를 살찌게 한 다음에 탄수화물 제로 다이어트를 시켜요. 그러면 살이 즉각 빠져요. 그러면 탄수화물 제로 하면 뭘 먹었냐? 지방을 95% 먹였어요. 살이 쭉 빠져요. 네, 왜 빠지나? 자, 여기 보시면 인슐린이 혈당은 낮아지고 혈중 인슐린은 1인데 고탄수화물을 하면 47.5예요. 그러니까 50분의 1로 인슐린이 주는 거예요. 인슐린이 높으면 살쪄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가죠. 한 다음에 모유가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네. 이게 부부가 성관계를 가진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옥시토신을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옥시토신은 뭐냐? 우리가 실제로 이중 맹검이라고 해서 이런 연구를 했더니 아스퍼거 장애가 있는 애들, 자폐증이 있는 애들한테 옥시토신을 코로 스프레이를 마시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폐 증상이 좋아져요. 아이들이 눈을 맞추기 시작을 해요. 네. 또 하나, 옥시토신을 하고 나서 이거 좀 시간상 넘어갈게요. 자, 옥시토신을 흡입했더니 상대방의 설명을 훨씬 더 잘 신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실제로 투자 게임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옥시토신을 한 그룹은 이걸 마시게 하고 옥시토신을 안 마시게 하고 이 두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옥시토신을 마신 그룹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신뢰하면서 투자할 때 더 잘 투자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서로 이렇게 원숭이가 쓰다듬어 주잖아. 이 잡아주고. 네. 같이 이만 잡아준 그룹과 같이 이를 잡고 쓰다듬어 주면서 같이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의 소변에서 옥시토신의 분비가 올라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여러분 만나서 하실 때는 같이 식사를 하시면 옥시토신이 올라가고 서로 신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엄마의 스킨십이 아이의 옥시토신 레벨을 올려줘요. 자, 이게 그래서 요새 영국에 이 포대기 열풍이 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선견집 애들 업고 키웠잖아요. 잘 때 데리고 잤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옥시토신 레벨이 올라가고 어디들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대기를 빌리는데 일주일 빌리는데 뭐 15,000원 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영국에 이거 빌려주는 사업이 막 흥행하고 있어요. 네. 자, 옥시토신을 했더니 부부싸움이 줄어요. 네. 아주 힘든 상황으로 서로 싸울 환경인데 싸우지 않고 서로를 잘 이해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요. 옥시토신 올라가면 좋겠죠. 자, 그럼 옥시토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세상에 시간 가르는 줄 모르고 하는 재밌는 행동이 뭐가 있죠? 여러분? 뒷담화라는 게 있죠. 뒷담화. 네. 그래서 한 그룹을 뒷담화를 서로 까게 했고, 네, 한 그룹은 서로를 심리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서로 막 대화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콜티졸을 낮추는 데는 둘 다 효과가 있었는데 옥시토신을 높이려면 뒷담화가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뒷담화는 조심해야죠. 여러분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제 아내한테 저는 뒷담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누구 안 좋은 얘기하면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다가 특히 시댁 식구들 뭐라고 우리 누님에 대해서 욕할 때 그러면 안 되지 이랬는데 이제 요새 같이 욕해줘요. 네, 그래서 왜 그렇대 우리 누나, 우리 엄마 요새 왜 그래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랬다가 이제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을 품고. 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서로 상대방의 그런 말들을 지지해 줄 때 유대감이 올라가고 옥시토신 레벨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날까요? 여자죠. 그렇죠? 네, 여자가 옥시토신이 높아요. 그래서 운동하면 옥시토신이 올라가는데 특히 여자에서 많이 올라가요. 자, 그래서 근육에서도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예를 들면 떨어져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붙어서 하는 운동, 주짓수, 유도 이렇게 붙어서 하는 운동을 할 때 옥시토신 레벨이 올라가는데, 자, 이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제비족 아시죠? 제비족. 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비족 얘기했더니 제비족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요새 20대는 제비족이 뭔지 몰라요. 근데 사모님 하고 우리가 한번 잡아주고 이거 한번 돌려주면서 스킨십이 하니까 옥시토신 막 분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막 같이 막 지지해 주잖아요. 뭐 남편 같이 욕해주고 막 해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 투자하시죠 하니까 자기 막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올라가는 거에 부작용을 말씀드린 거지만 만약에 부부라든가 여러분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서로 스킨십이 있는 그런 운동들 이런 것들이 꼭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담화하고 운동 말고 옥시토신 레벨 높이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반려견이에요. 네. 반려견을 이렇게 서로 이게 사이언스라는 아주 최고 학술지에 나온 건데 이 쓰다듬어 주면 옥시토신 레벨이 같이 올라가는데 개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쓰다듬어 주면 옥시토신이 더 올라가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반려견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얘가 어릴 때는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근데 얘가 조금 나중에 크면서 이게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지그시 마주 보면서 쓰다듬어 줄 때 옥시토신 레벨이 개한테서도 올라가고 사람에게서도 올라가요.
조금 전에 차순 리더님이 옆에 분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잖아요. 서로 사람도 만져주면 옥시토신 레벨 올라가요. 그래서 가족들, 자녀들 많이 만져주고 배우자들끼리 서로 많이 만져주고 네, 그런 거 좋습니다. 자, 운동하면 좋은데 네, 김미절이 같이 스스로 예, 이거가 아직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됐지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운동도 다 같은 운동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운동을 해야 옥시토신 레벨이 올라가고요. 자발적으로 운동을 해야 몸에 좋아요. 억지로 운동을 시켰더니 오히려 몸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요건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겠지만 염증성 장질환의 운동이 좋거든요. 네. 근데 억지로 트레드밀에서 뛰게 하면 염증성 장질환이 더 안 좋아지고요. 자기가 뛰고 싶을 때 뛰게 했더니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들이 다 좋아져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즐겁게 하게 하고 재밌는 운동을 해주고 그룹으로 함께하는 운동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 바이크 라이드 할 때도요. 혼자 타지 않고 같이 그룹으로 타고 같이 그룹으로 운동하면 더 좋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고요. 운동을 할 때에도 이건 제가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서 있는데요. 여기 제가 요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똑같이 서 있는데 직장에서 서 있으면 노동이에요. 그러면 비만과 당뇨의 위험을 높여요. 그런데 가정에서 서 있거나 네, 그러면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낮춰요. 똑같은 운동도 노동을 하면 몸에 안 좋고요. 운동을 하면 몸에 좋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걸 내가 이놈의 거를 내가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먹여 살리고 내가 지금 막 이러면서 남편 막 욕하면서 노동하시면 정말 노동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그런 경우에 음악 듣는 것들 되게 음악 들으면서 하시는 거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하고 제가 이제 거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쥐를 운동시키는 방법이 아까 같이 트레드밀에서 억지로 뛰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쳇바퀴를 넣어서 뛰고 싶을 때 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쥐를 죽을 때까지 관찰했더니 가장 먼저 죽는 쥐들은 억지로 트레드밀에서 뛰게 한 쥐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냥 놔둔 애들이 그 다음 오래 살았고요. 뛰고 싶을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뛰고 싶을 때 뛴 애들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똑같은 운동도 같은 운동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고 즐거운 운동을 찾으셔서 하는데 여러분에게 즐거운 운동이 무엇인지 올해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활 습관 속으로 넣어보세요. 매일 하루 2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운동하겠다거나 하루에 한 끼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한다거나 저녁 9시 이후에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아까 탄수화물을 못 끊으시는 분들은 최소한 탄수화물을 마시지는 말자라거나 네, 마시는 탄수화물은 안 한다거나 디저트로 탄수화물 먹지 않는다거나 네, 금연하거나 금주하거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새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걸 다 하시면 좋겠지만 다가 아니더라도 최소 4가지 5가지 이상 여러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정지 심박수를 오늘 한번 재보시고 낮출 수 있는 이런 운동들과 생활 습관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결국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한 라이프를 만들고 그게 여러분의 건강 자산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을 제가 열심히 달려왔고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옆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9시 10분까지 따발총같이 여러분의 질문을 올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올리시는 동안에 만약 구두로 질문하실 거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 질문이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네. 각오하고 있는데 질문이 안 나오시면 저는 강의를 끝내도 좋습니다. 교수님, 네. 예, 저희 자녀가 지금 기계 체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도수 치료도 받고 이랬는데 이 골반이